오늘 국회로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한대행 오늘 국회 시정연설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출마 선언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대행 오늘 국회에서 추경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행이 시정연설을 하는 건 최규하 권한대행 이후에 46년 만이다라는 거죠. 김기영 대변인님. 민주당은 이거 결국 간접적인 대선 출마 선언 아니야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난해 시정연설 안 왔을 때 네.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앞으로의 추경, 그다음에 한미 간의 어떤 협상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국회를 존중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하게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비판한 대목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한 어떤 생각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혹시나 나왔을 때 본인들의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 가는 길에 있어서의 어떤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지극히 공학적인 접근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행보를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분하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 주시고요. 한미 간에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관세 전쟁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야당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가는 만큼 차분한 태도로 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안 오면 안 온다고 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왔으니까 또 온 거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아달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한대행의 어떤 행보 하나하나 약간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군번되며 예비역 병장 한덕수입니다. 출마설 속 안보 행보다라는 거죠. 여기 사진을 좀 볼까요? 미군과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군 기지 지금 이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보 행보다 결국 대선 행보 차원에서 안보 행보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여기서 군번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대선 행보 아니야라는 시각이 그래서 있다라는 거죠. 그건 저희가 찾아보니까 군번을 어제만 된 건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또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제 군번은요 12168724입니다. 예비역 육군 병장입니다. 대한민국 서부전선의 최전방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양진혁 사단장님과 사단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 제 군번은요. 군번 상당히 깁니다. 12168 어쩌고 저쩌고 뭐뭐뭐예요. 한덕수입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 1월에 파주에 갔을 때의 이 모습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김진욱 대변인님 군번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올해로 그 군 입대한 지 35년 차인데 네. 지금도 군번 8자리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일사로 시작하는 군번이에요. 제가 네. 뒷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왜냐하면 저한테 군번은 자부심이자 저의 각종 비밀번호로 활용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만큼 이 군에 다녀온 저도 예비역 육군 병장입니다. 네. 군대에 다녀왔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군번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억에 대해서 뭐 얼마든지 안보 행사에서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행사를 가셔가지고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미묘한 시점과 맞물리니까 정치적인 이해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단순한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안보를 강화하고 또 군 장병들을 격려하는 역할만 하신다라고 한다면 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 권한대행으로서뿐만 아니라 출마가 가능한,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좀 전에 이제 국회 관련된 얘기도 있잖아요. 오늘 이제 국회 가시는데 네. 가셔서 설명하시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될 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선택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지난주에 대정부 질문이 있었을 때 권한대행께서 대정부 질문에 한 번도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어디 가셨습니까? 호남 가고 영남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각종 자리에 가시면서도 국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이해를 구하는 자리라고 하시면서 오늘같이 본인이 자기 얘기만 할 수 있는 날만 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절질문에 가셔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궁금한 부분을 질문했을 때 거기에 성심껏 답변을 했다면 오늘과 같은 그런 비판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모든 행보가 사실상 대권 출마와 연계되어 있고 그걸 밑자락에 깔고선 하는 행동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시정연설은 오는데 대정부 질문은 안 하고 왜 마음대로 취사 선택을 하는 거냐. 결국 본인이 가고 싶은 자리만 대선 행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만 가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이 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모든 얘기가 말씀처럼 한덕수 대행이 지금 출마하냐 안 하냐 이 얘기가 한창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타이밍상 더 그런 얘기가 좀 같이 좀 붙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서울신문 일면 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덕수 29일 전후 출마 선언 가능성. 네. 한덕수 대행이 콕 집어서 29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전후로 해서 아마도 출마 선언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네. 김기행 대변인, 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한미 무역 협상 관련해 가지고 2+2 네. 어떤 논의를 한 다음에 일종의 물꼬를 튼 거죠. 우리가 다 하고 싶지만 민주당이 다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꼬를 튼 상태에서 그 결과나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어떤 역할 그런 부분은 다음 정권에서 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요. 물꼬를 튼 만큼 그거에 대한 어떤 보고 일종의 본인의 어떤 평가를 하고 만약에 나온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또 29일이 국무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나온다면 5월 4일 날이 이제 공무원이 만약 선거에 나오게 된다면 그 마감 나올 수 있는 어떤 기한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너무 빠듯하게 5월 초에 나온다면 너무나 정치 공학적인 거 아니냐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하게 추경과 그리고 한미 2+2 협정에 대해서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돌아온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을 하고 내가 대행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여기까지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의 시대 정신에 있어서 관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행으로서의 어떤 꼬리표를 떼고 차라리 대통령으로서 나서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만큼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당장 29일 날 국무회의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29일에 이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좀 보겠습니다. 오늘이 24일이죠. 오늘 시정연설이 있고 2+2 오늘 밤 9시 통상협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말을 해서 다시 최상목 부총리도 이제 귀국을 할 예정인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그래서 일단 물꼬를 트고 난 다음에 월요일 그리고 난 다음에 화요일 요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요때 이 국무위원들 만나서 이런저런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가타부타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왜? 5월 3일이 국민의힘의 후보 확정일인 거고 그리고 당장 5월 4일까지 공직자 사퇴 시한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요주 안에는 결론을 지어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거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어느 누구보다도 현재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4명으로 줄여진 경선 주자들도 상당히 좀 체감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김문수의 홍준표도 한덕수와 단일화 열어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빅텐트 재점하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홍준표 후보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는지 같이 볼까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권한대행 사퇴하고 출마한다면 제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범죄자가 우리나라 통치하는 불상사를 막는 길에 그것이라면 뭐라도 하겠습니다. 내 나라를 위한 마지막 소명이라면 흔쾌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 이거 어제 올린 글이거든요. 어제 오전에만 해도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하지만 나는 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당 경선이라든지 이미 끝났고 그거는 예. 그리고 본선에서 무소속 출마라든지 예. 고려 대상에서 다 빼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더 이상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알겠습니다. 사람한테 물으세요. 예. 오케이. 만약에 무소속 출마하면은 단일화를 하실 건가요? 나는 왜 단일화 얘기가 지금 나오는지 아. 이해가 안 돼요. 네, 들으셨죠? 분명히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이제 그 묻지도 마세요. 나 단일화 얘기 왜 하는지 알 수가 없네. 고려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흔쾌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어제 저녁 8시가 좀 넘은 시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는 거죠. 김진욱 대변인님. 좀 갑작스러워요. 왜 변한 걸까요? 캠프의 경선 전략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홍준표 후보의 목소리, 이것이 홍준표 후보의 본심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는 사실상 이 한덕수 권한 대행이 자꾸 이 국민의힘의 경선판에 끼어들고 네. 또 이 홍준표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지금 이 그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이긴들 또 한 번 사실상의 연장전을 치러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흔쾌하게 기분 좋을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2차 경선 룰이 국민의힘의 2차 경선 룰이 당심 50%, 민심 50%, 네. 1차 때는 민심 100%였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게 룰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지지가 좀 나오기 때문에 여기하고 단일화를 거부한다고 했을 때 과연 경선에서 2차에서 2명으로 압축되는 데에 본인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고민에 맞춤형으로 지금 이 단일화 제안을 수용한다, 흔쾌히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발표한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본심과 속내가 네. 단일화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의문이 있고 진짜로 단일화하고 싶은 상대는 따로 있잖아요. 이준석 후보한테 계속해서 구애를 보내고 계시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닌 이준석 그 후보를 바라보는 단일화 이 부분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까지도 그렇게 문으로 열어놓을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경선 전략에 불과하다라고 나는 본다. 왜? 2차 이 경선 때는 이 2차 이 컷오프 때는 당심 50 그리고 민심 50, 50대 50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심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한덕수 대행과도 내가 나중에 다 단일화할 수 있어요라는 걸 전략적으로 내비친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홍 후보가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열어놓게 되면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요길 좀 같이 볼까요? 지금 현재 이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네 후보의 이 각 현안에 대한 입장이 좀 나와 있는데 한덕수 빅텐트 부분 좀 보겠습니다. 한덕수 빅텐트. 김문수 빅텐트는 절대 명제. 빅텐트 해야 되니까 단일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안철수, 한동훈은 지금 이른바 이 찬탄 주자들. 한덕수는 출마보다 중요한 사명이 있지 않느냐. 지금은 당경선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가 어제 흔쾌히 받아들이겠다. 단일화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 구도 자체가 사실 김기영 대변인님 명확해진 게 찬탄은 단일화 안 한다. 반탄은 이 단일화 할 수 있다.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구도가 싹 완전히 좀 구도가 짜인 그런 건데 근데 같은 반탄 그룹으로만 보면 홍준표, 김문수 둘이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나도 단일화할 수 있어요. 그럼 김문수 후보한테는 빨간불 아닙니까? 뭐 사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께서의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의 전략이 본인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이 당내에 횡행하고 있다. 네. 이건 뭐냐면 본인이 나갈 수도 있지만 멈출 수 있는 용기라고 표현했거든요. 우리는 이번에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 절박함이 꼭 내가 깃발 들고 내 뒤를 다 따라라 이런 오만이 아니라 이길 수 있다면 나를 밟고 가라. 네.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누가 나오든 단일화를 통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경선에서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 김문수 후보는 김덕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일종의 헤게모니를 가졌고 네. 김문수 후보가 약간 지지율이 빠진 건 범보수의 한덕수 권한대행이 들어갔을 때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네. 이른바 4강이 됐을 때 우리는 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관계 속에서 당사자가 경선에서 1등을 했을 때 네. 유연한 태도, 오픈된 태도를 보인 사람한테 이 사람을 1등을 만들어주는 게 짧은 기간 동안 빅텐트의 단일화 논의 속에서 시간을 끌지 않겠구나. 그래서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사람이 굉장히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홍준표 후보를 움직이게 했다. 그렇게 보고요. 저는 지금 가장 이 단일화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이 네. 저는 한동훈 후보라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도 빅텐트에 대해서 굉장히 넓게 보고 있고 한덕수를 딱 꼬집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동훈 후보마저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 본인의 지지율이 지금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지지율 속에서 간극이 덜하다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단일화, 한덕수 권한대행의 관계에 대해서의 어떤 그 압박은 커질 네.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지금은 마치 찬탄 반탄 나뉘어서 찬탄 후보들은 절대 안 받고 반탄 후보들은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보여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찬탄 후보들도 한동훈 후보까지도 모두 다 결국 한 대행과의 이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빅텐트라는 게 한덕수 대행과의 빅텐트도 빅텐트인 건데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홍준표 후보가 진짜 단일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홍 후보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전화했다고 하니까 과거에 그 홍준표 후보께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아마 빅텐트를 치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 정도로 이야기하시죠. 예. 네. 빅텐트를 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준석이 아니겠느냐. 한대행이 아니라 이준석이라고 좀 먼저 콕 집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시죠. 라고 서둘러 약간 말을 끝내는 모습인 건데 김진욱 대변인님. 근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덕수도 단일화, 이준석도 단일화. 이건 진짜 그야말로 빅텐트거든요. 이거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빅텐트의 기둥이 세워질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빅텐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준석 후보만 해도 이준석 후보는 이 12.3 비상겸 내란 사태에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냈고 또 거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실패한 윤석열 정부의 2인자 아닙니까? 같이 한다? 이것을 이준석 후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국민의힘하고는 더 큰 문제가 있죠. 이준석 후보를 쫓아낸 데가 국민의힘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 아무런 사과와 반성, 그다음에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본인이 완주를 포기하고 빅텐트에 들어가서 그쪽에 흡수된다? 이것은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를 본인 스스로가 끊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라고 본다면 네. 그 기둥이 빅텐트 안에서 세워질 가능성 저는 사실은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단일화하는 것 이것이 과연 빅텐트라고 볼 수 있는가? 그거는 스몰 텐트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빅텐트라고 볼 수 있느냐, 스몰 텐트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빅텐트의 기둥을 세우는 것조차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면 이준석 후보의 또
의중이 상당히 좀 중요한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 싫지만 국힘 안 찍는 민주당 표 흡수 어설픈 단일화 안 한다. 어설픈 단일화 안 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이 해석의 여지가 있죠. 어설픈 단일화 안 하면 그럼 제대로 된 단일화는 하겠다는 거냐라고 또 이 해석의 여지가 있긴 있는데 근데 김기영 대변인님. 근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고 완주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완주했을 때의 비용을 개혁신당 차원에서 다 부담을 할 수 있는 정도인 것이냐. 15%인가요? 그 이상이 넘어야지만 돈을 환급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단독으로 완주했을 때 넘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15% 넘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냐라는 거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네. 단일화를 하기 전에 충분히 본인의 어떤 가치, 주가, 몸집을 불려야 되는 거 불려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철학, 가치, 비전을 얘기하고 나는 이길 수 있다. 심지어 이제 민주당의 표를 내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래야지만 보수의 어떤 일부의 사람이라도 지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현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본인의 어떤 등판으로 인해서 본인이 얘기했듯이 본인의 워딩입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악의 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재명 전 대표 지금의 무소불위의 그 입법권 플러스 행정권 사실상 사법부마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졌을 때 그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서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도래됐을 때 본인은 이걸 막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등판으로 인해서 누군가 이득을 보는 게 정치 현실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볼 때 제2의 2인자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15%를 넘길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경선과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등판 그리고 본인이 빅텐트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할 거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화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28년에 총선과 대선을 같이 한다면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이 다음 정부에서 역할을 하고 28년도에 준비를 해서 본인이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준비의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일화 안 한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또 맞는 거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과연 끝까지 안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의 행보도 살짝 좀 아리송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어제 어떤 글을 올렸느냐 같이 볼까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선거판에 서로 감옥 보내는 거에 몰두하는 법률가들만 들비한 상황 속에서 안철수 의원의 AI나 이공개 문제 논의를 위한 토론 제안이 단비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하면서 당은 다르지만 국힘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을 많이 풀어내 주시길 기대하면서 응원합니다. 많이 배우고 소통할 수 있기를 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김준욱 대변인님. 이준석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가 안 좋은 건 모두가 알죠. 그런데 갑자기 막 이렇게 칭찬하면서 단비 같은 제안이었었고 그래서 많이 배우고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뭔가 자꾸 여지를 약간 남기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뭐 여지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또 이준석 후보가 이제 비로소 그 대선 후보의 반열에 올라서면서 정치력이 많이 또 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의미가 모두가 다 진심일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소통하자, 단비처럼 느껴진다. 네. 좋은 얘기들이지만 그것이 또 다른 포석을 깔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냥 그 덕담의 차원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과연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했다고 해서 완주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또 단일화에서 무조건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일화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과연 이준석 후보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 봐야 되고 이준석 후보가 아무리 이 반 이재명 연대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동의도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네. 한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의 1호 당원으로 여전히 안고 가고 있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통 분모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후보는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준석 후보의 향후 행보에 어떠한 그 변곡점들을 만들어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후보가 올린 이 글에 좀 진정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다만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이준석 후보의 어떤 행보를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겠죠.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봅니다.